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들은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임스 G 감사관, 조세 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슨 초이 매니저, 이렇게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그 카톡으로 또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마존으로만 세일을 하면 셀러스 퍼밋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텍서블을 취급하게 되면 셀러스 퍼밋을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데요. 아마존으로만 세일하면 셀러스 퍼밋이 필요한가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일이 모두 전부가 정말 100% 전부가 다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 패실리테이터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요. 그러면 저희 에이전시와 등록하거나 셀러스 퍼밋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오직 온라인으로만 세일하시는 분들은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그냥 판매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온라인이 아니라 아까 말한 아마존이나 그런 네. 이베이, 그렇지.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퀄리파이를 한지 예. 그런 마켓플레이스 패실리테이터를 네. 통해서 100% 세일하면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면 아마존으로 그렇게 통해서 세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고해야 되나요라는 것이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100% 아마존을 통해서 하면 이제 아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자기 웹사이트나 아니면 자기 스토어에서 직접 세일을 하시면은 아마존에 대한 세일은 라인 1 토럴 세일의 총 세일 일부로 보고를 하시고요. 그 대신 그 금액만큼 공제를 이렇게 디덕션을 하셔야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질문 주신 분을 이제 좀 도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렇게 100%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데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혹시 셀러스 퍼밋이 있다 하더라도 100% 그로스 세일즈하고 100% 이그젬트 세일즈로 해서 세일즈 텍스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네, 연금은 현재 타고 있는데 타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을 계속 하면은 자기 페이롤 텍스에서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잠깐 근데 미국에서 병역 의무는 미국 병역을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지요? 네, 우리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초이 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은퇴연금을 타고 계시는데 일을 하시면은 완전 은퇴 나이 미만이면은 18,240불 미만이어야지 혜택을 계속 탈 수 있고요. 은퇴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 돼서 네. 더 이상은 안 돼서 타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계속 연금 텍스가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하고, 그리고 군대를 미국에서 미국 병역을 한 거와 안 한 거와 차이가 있는지요? 그거는 그 군대를 갔었으면 거기서 이제 그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기록에 보고가 돼가지고 은퇴연금 신청했었을 때 그걸 다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혜택의 그 액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미국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일에 미국에서 병역 의무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 디퍼런스가 있나 해서요. 은퇴연금 신청하는 거는 그 디퍼런스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베네핏이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다 병역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똑같이 특별한 베네핏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텍스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가는 텍스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텍스는 어떻게 됩니까? 소셜연금에 들어가는 텍스요.
그 텍스는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네. 그 계속 소득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소득이. 그게 네. 계속 매년 계산이 돼 가지고 그 은퇴연금 액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 띄워도, 그러니까 페이롤에서 띄워가는 게 소셜 연금이 계속 뛰면은 그게 더 애드가 돼서 나오는군요. 네네. 저희가 그거 1년에 한 번씩 계산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절로요. 그러면 네. 그 텍스라도 10만 불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텍스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전화가 네. 많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네. 분을 연결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네. 제가 세금을 17년간을 냈는데 제가 영주권은 없고요. 네. 소셜 남바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소셜을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신분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는 네. 아니시고 예, 그렇지만 17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오신 거예요. 예, 자, 예. 이럴 때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소셜 번호는 있으시더랬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앨리슨 조 매니저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되는데요. 지금 예. 그 소득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분이 그게 나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예. 됐을 때는 그게 다 크레딧이 돼가지고 그때 계산해서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할 때 부부가 같이 조인트 돼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만약에 소셜 연금을 받는데 이제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둘 중에 하나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세금을 보고할 때 그러면 차라리 여기 같이 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 소셜 연금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그런 네, 방법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부 장부에서 나오신 앨리슨 조이 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세금 보고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소득이 그 어느 분 쪽으로 갖는가에 따라 틀려요. 그게 만약에 남편 되신 분들이 그 소득이 다 보고가 됐으면은 나중에 배우자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신청했을 때 한 50%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미마닝 혜택 신청했을 때는 그 배우자 혜택 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높은 그 액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 혜택이든 그 미망인 혜택이든 지금 현재 소득을 또 뭐 나눠서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그- 요지는 부부 중에 나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양쪽 중에서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네,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한쪽으로 네, 더 높게 보고하고 한쪽을 네. 좀 낮게 인컴을 보고하면 네. 그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 같아요. 똑같이 보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에 따라 틀려요. 쭉 계속 그렇게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보고가 됐으면은 지금 뭐 다 한쪽으로 몰리면은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수입이 이제 그게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한쪽 분으로 계속 소득을 보고를 했으면은 그냥 꾸준히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보고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은퇴하기 전까지 70 전까지 한 15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같이 반반 보고하다가 이제 앞으로 15년이 남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차라리 이제 내 쪽으로 그냥 다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퇴연금은 한 3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컴퓨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가지고는 그렇게 별로 많이 차익이 없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이 이제는 은퇴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전화 연결하겠는데요.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팩스, 유튜브로도 질문을 풀어드리니까 카톡으로도 질문을 주시면 돌아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몇 달간 안 들으면 벌금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임스 G 감사관님, 벌금이 네, 없어졌죠? 벌금이 없죠. 네, 폐쇄됐습니다. 네, 벌금이 없어져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한 두세 그 주정부에는 여전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카카오톡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을 에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털보텍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W2 소득에다가 방 5개 중에 1개를 에어비앤비를 해서 나오는 소득으로 개인 사업으로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요즘 많이 파퓰러하니까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방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구나 소모품 이런 것들이 비용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뭐 재산세, 몰개지, 집에 관련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럼 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질문해 주셨어요. 제임스 G 감사관님. 네, 약간 그 홈오피스 디덕션이랑 캐릭터가 좀 비슷한데요. 그 감사 시 이런 항목을 좀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은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감사할 때 보는 것은 sole and exclusive test, 그 단독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고 있고요. 1년 내내 그 에어비앤비에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개인이 사용하는지 그거를 또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보고에 그 공제하는 항목들은 납세자들이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빙이 없으시면은 공제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홈오피스 익스펜스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그 비용에 대한 증빙의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비용을 클레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관련된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분은 답변이 하도 안 나가니까 2번씩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미국 대학은 9월 학기 시작이라서 5년에 걸쳐 4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면 세금 보고 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4년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5년 혜택을 받나요? 세금 보고는 1월부터 12월 기준이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교나 그 기관에서 1098T를 발송합니다. 그 받으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4년을 받으면 4년을 보고하시고, 뭐 5년을 받으면 5년을 보고하시고, 1098T에 받으시는 걸 토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4년 동안 졸업하는데 어떤 학생 5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1098T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또 이것 이외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 있으니까 또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컬리지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보면 W2로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페더럴 텍스는 계산해서 얼마가 리펀 되는지 알겠는데 스테이트 텍스는 어떻게 계산돼서 리펀이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연방 정부 세금 보고에 그 Federal Adjusted Gross Income에서 그 이제 그거를 토대로
그 state adjustmen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뭐 foreign tax credit이나 그런 거는 연방 정부에는 면제가 되지만 주정부는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고요. 뭐 그런 state adjustment가 있고 또 그 exemption 인적 공제나 그런 exemption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credit 여러 가지 그 받으실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데 그거를 다 토대로 계산을 해서 그 과세 taxable income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그 주정부 소득 세율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페더럴 텍스에서 리펀드가 나오는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리펀드를 받는 거고 그와 똑같은 이치로 스테이트도 스테이트에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납부하셨으면 그 차액을 리펀드 받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세세한 건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방법으로 되겠죠. 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텍스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하우스와이프로서 수입이 없고요. 남편과 함께 텍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나이는 56세입니다. 남편의 소셜연금을 언제 같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 남편 사망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몇 %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금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텍스 보고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텍스 보고에 연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배우자 혜택은 62세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세 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시 몇 %? 그거는 케이스마다 틀려요. 그게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우자 혜택보다는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남편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매년 저희가 그 소득을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은퇴연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SSA와 SSI를 받고 있는데요. 상해, 낙상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을 빼고 4만 불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SSI는 취소되나요? 만약에 취소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 보고는 또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 SSA 혜택은 상관이 없고요. SSI는 그 4만 불이 그 수입으로 그 달에 받는데 수입으로 그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달만 SSI는 못 받으십니다. 그 4만 불을 다 그 달에 쓰지 않고 다음 달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재산으로 돼요. 그래서 혼자일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일 경우에는 3,000불이기 때문에 그 4만 불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가지고 계시면 그 SSI가 그 달에는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 4만 불이 3,000불, 뭐 2,000불 미만 될 때 그때 다시 SSI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만 불을 받을 때는 그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 가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낙상으로 인해서 다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남은 돈이 있어도 이 돈으로 혹시 뭐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루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SSI에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달 2월 달에 4만 불을 받고 계신데 그 4만 불을 다 쓰지 않으면은 그게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뭐 참 안타깝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째 질문 주신 분인데 딸아이가 곧 24살인데 5월에 학교 졸업입니다. 아직은 일을 하지 않고요. 그럼 내년에 텍스 보고에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임스 G 감사관님. 네. 그 디펜던시 테스트가 있는데 그 조건이 19살에서 그 2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24살이 되면은 그 퀄리파이가 안 돼요. 그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23살이 돼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소셜 시큐리티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셜이 1,320불이 넘으면 병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면은 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메디케어는 그 65세 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면은 그 메디케어 파트 A하고 파트 B가 있는데요. 그 파트 A 그 보험비는 무료입니다. 파트 B 보험비만 내시면 되고요. 또 메디컬을 받게 되시면 그 보험비도 그 주정부에서 내주기 때문에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병원에 그 메디케어를 안 받고 계시면은 그 사회보장국에 가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세영평국에서 나오신 감사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질문이 아마존으로만 세일을 하게 되면 셀러스 퍼밋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셀러스 퍼밋이 없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일텍스를 부과하지 않고 사오는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냥 재판매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전처럼 그 홀세일러에게 리세일 서티피켓, 즉 그 재판매하겠다는 인증서를 줘도 되고요. 그 다만 거기에 그 전에는 셀러스 퍼밋 넘버를 적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신 그 저희 비즈니스는 이 마켓플레이스 패실리테이터를 통해서만 물건을 파니 셀러스 퍼밋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로 그냥 억셉트를 하나요? 네, 그 저희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홀세일 가서 물건을 세일텍스 부과받지 않고 사오는 것에 꼭 셀러스 퍼밋이 필요 없게 되겠네요. 그럴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제 모든 세일이 다 이제 100% 그들을 통해서만 되면요.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그 카톡으로 또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파는 셀러입니다. 제품 디자인과 동영상 사진 제작을 아는 지인분께 맡겼습니다. 지인분은 다른 회사의 직원이며 본인의 개인 회사는 없고 사이드 잡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계신 분이죠. 제가 페이를 할 때 회사 책에 그분의 성함으로 페이를 드립니다. 질문은 작년까지 책을 받는 사람이 개인 비즈니스가 없다 하더라도 1099 이슈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간주돼서 W2를 이슈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분이 새로 그 개정된 법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1099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이분이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로서 내가 내 지시에 따라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W9을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 어그리먼트를 서로 만들어서 하신 다음에 책을 주시고 1099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이가 소셜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1099T 텍스 1098T를 받았는데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제임스 씨 감사님. 네, 그 자녀분께서 그 소셜 넘버가 없으시면은 그 부모님께서 세금 보고하실 때 그 세금 보고 위주로 발행하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ITIN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말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를 신청하셔서 그 세금 보고 때 신청하시면은 그 ITIN 번호가 발행이 되고요. 그 번호를 세금 보고하실 때 앞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영주권 받은 지 35년 됐는데 한국에 직장이 있어 미국에는 매년 2 내지 3개월밖에 거주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아닌가 보네요. 메디케어과 SS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조이 매니저님, 이런 경우에 메디케어나 SS를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은 지 35년 됐고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미국에는 2, 3개월밖에 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이분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메디케어나 SSI인지 SSA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이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이 더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일을 하셨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셨고 그게 다 합쳐가지고 40점 그 사회보장 점수가 되면은 그 리타이먼트 그 은퇴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그 .gov 거기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그 세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고하십니다. 한국에 거주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인컴 텍스 보고가 가능합니까? 그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왔습니다. 감사님. 네,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 한국에 있어도 그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텍스 소프트웨어 또는 그 한국에도 미국에서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세무사분들이 거주하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또한 그 연장이 필요하시면 똑같이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부부가 따로 일하고 소득도 서로 다르지만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쭉 해서 포인트 40점은 이미 넘었는데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을 때 따로 받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만약 남편이 63세에 조기 신청해서 받고자 할 때 부인이 58세밖에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 나이만 되면 괜찮은 것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 따로 받는 거 따로 받습니다. 그 연금은 그 남편 거는 남편 거, 그 배우자 거는 배우자 거. 그래서 그게 따로 됩니다. 남편이 63세인데 남편이 40점 보장 점수가 있으면은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나이만 되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질문이 또 좀 많긴 한데 저는 66세 은퇴해서 소셜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소셜 금액이 올라가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퇴 나이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일을 하셨으면 일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소셜 연금이 계속 그 올라가게 되니까 또 늦게 타서 올라가고 계속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30년 아까 30년이라고 하셨나요? 35년이요. 35년을 평균 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에 많이 냈다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관님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선 그 마무리 인사말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조이 매니저님, 우리 한인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회보장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사회보장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기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협박도 안 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중단됐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화는 사기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기가 사회보장국과 관련돼서 많이 있군요. 네. 국세청에도 너무 좀 그것이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조세형평국에서 나오신 앤드류 감사관님. 네. 저는 오늘 그 상대적으로 질문이 적었는데 그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인 www.cdtfa.ca.gov 로 가시고요. 저희를 컨택하시고 싶으면은 그 C Contact Us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거기 가면은 그 저희 오피스 로케이션과 그리고 General Question은 전화번호 1-800-400-7115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 텍스 이슈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시츄에이셔널 하면은 저희한테 그 written response를 그 리퀘스트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provide 하면은 그 납세자들이 거기 그 written response에 rely 하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따른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IRS에서 나오신 제임스 씨 감사관님.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회보장국처럼 그 IRS 국세청에서는 절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나 SNS로 물어보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IRS가 아니므로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영어 때문에 세금 문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IRS 국세청에서는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RS 웹사이트 www.irs.gov를 방문하시면 우측에 English라고 써있는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한글로 한국어가 나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환불 상태, 세무 기록 사본 얻기, 세분 납부하기, 세금 질문에 관한 답변 받기, 고용주 식별 번호 신청, 나의 계정 보기 등 많은 정보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세금 문제에 짐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하실 때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세금 보고 사인하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작성하신 분한테 질문하시고 모든 것을 검토하신 후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공통적으로 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3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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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보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한 정보의 선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인과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바로 여러분의 재산과 직결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많은 정보 얻으신 값진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안병찬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